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는 캐스크 투자 얘기를 하려고 해.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 분명히 나는 처음에 독병을 처음 시작했을 때 캐스크 투자하는 사람이 되게 많이 생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고 네. 시간 한 3, 4년 전으로 돌려보자. 위스키가 막 오픈런하고 막 발베니 12년이 뭐. 그치 뭐 발베니 뭐 맥켈란 야마자키 야마자키 갈 필요 없다. 가쿠빈 막 줄 서서 사고 러셀 싱글베럴 막 지금 아니 미가게가 없다 막 이러고 막 그러던 시절에 뭘 갖고 와도 팔리던 시절에 이제 캐스크 투자 되게 많이 할 줄 알았어. 근데 막상 이제 지나고 보니까 캐스크 투자한 사람 있긴 해. 근데 이제 독병까지 나간 사람은 이제 나하고 달달밖에 안 남았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막 시장을 냉철하게 보신 분들이 많다. 나같이 이렇게 무모하게 덤비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이 캐스크 투자는 아까 얘기한 자산 투자랑 굉장히 비슷한데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들려. 왜 설득력 있게 들리면 봐. 얘는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누구한테 팔지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 그쵸. 뭐 블렌더가 됐든 독병업자한테 팔면 된다. 아니면 이걸 원하는 다른 사람한테. 브로커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생각보다 수익률이 높아 보여. 보통 이런 이제 투자 회사들이 얘기하는 게 연간 20%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다 이거야. 자, 이거를 이제 보고 똑같아. 안 되면 내가 병입해서 먹지 못하고 살 사람도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심지어 이건 실물을 보려고 노력하면 볼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뭐냐면, 자 내가 개인이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돈을 보내고 받으면 소득 증빙해야 돼. 그러니까 송금할 때도 금액이 크면 이제 왜 보내는지 증빙을 해야 되고, 이게 금액이 커지면 해외 자본 유출이 되기 때문에 5만 불을 보냈는데 10만 불이 들어오면 왜 들어왔는지 증빙도 해야지. 근데 어쨌든 소액은 내가 몇 개 정도 하겠다 그러면은 뭐 불가능하진 않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권장하고 싶진 않아. 이유 나중에 얘기해 줄게. 또 하나는 위스키 보틀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도 내 손에 쥐어 들어오기라도 하지. 캐스크는 샀다가 바로 파는 게 아니라 숙성을 해야 되잖아. 그죠. 언제 팔아? 얼마나 기다려야 돼? 알 수 없죠.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거야. 첫 번째는 그런 이제 방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거는 이거야. 해외 캐스크가 있으니 내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그쵸. 내가 뭐 오너스 캐스크를 하기로 했어. 가가지고 샀어. 근데 그거 내 건지 어떻게 증명해요?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게 있어. 대표적인 어마어마한 사례가 있어. 지금 이제 구글 쳐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NANT 위스키라고, 난트 위스키라고, 낭트라고 읽어야 되나? 나 이제 호주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겠대. 낸트라고 할게. 낸트 위스키가 이제 사기로 조사를 받고 이제 그런 파산을 했어. 이게 뭐였냐면 거의 2천만 달러, 호주 달러 어치의 사기를 쳤다고 나왔거든. 심지어 이 위스키는 증류소도 있는 증류소고, 심지어 뭐 각종 대회 나가서 상도 막 받고 해서 미래가 각광받는 증류소였거든. 근데 여기가 사기를 했대. 그래서 어떻게 했나 봤더니 첫 번째는 캐스크 하나를 여러 사람한테 팔았어. 그러니까 캐스크 넘버 1 캐스크를 미국에 있는 A씨한테도 팔고 일본에 있는 B씨한테도 팔고 한국에 있는 C씨한테도 판 거야. 왜냐면 이제 서류만 만들면 되잖아. 그러네요. 없는 캐스크 만들어서 판 거지. 그러네. 누가 내 캐스크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그 캐스크 찍어서 보내준 거야. 두 번째는 그 캐스크 헤드 있지. 캐스크 헤드를 바꿔 꼈어. 위에다가 이제 A 씨 거, B 씨 거. A 씨 거, B 씨 거, C 씨 거 갖다 껴서 님 거 여기 있어요. 뭐 오면은 그냥 다 갈아 낀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진짜 테크니컬한 사기인데, 보통 대부분의 증류소들이 뉴메이크 스피드 63도에 넣잖아. 얘네들 45도에 넣었어. 증류소가 생산할 수 있는 뉴메이크는 우리가 이제 LPA라고 리터 오브 알코올로 표기하잖아. 뭐 100만 리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연간 생산량이 100만 리터예요 그러면 100만 리터의 뉴메이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순수 알코올이 100만 리터라는 뜻이야. 100%짜리. 그러니까 뭐냐면
1 알코올 리터를 물을 타서 75도로 낮추면 2병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다고. 물을 탄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보통은 63도에 맞추지. 왜냐면 뉴메이크 처음 나왔을 때 80도부터 70도 사이 나오니까 물을 타서 63도로 맞추는데 이걸 45도까지 낮춰서 통에 넣은 거야. 양을 그렇죠. 불린 거지. 아, 양을 불린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45도에 넣었으면 이제 금방 떨어질 것 같아요. 금방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제 그런 변명을 준비한 거지. 과도하게 숙성이 돼서 증발이 많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뭐야? 그러니까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거지. 응. 물론 이미 똑같은 캐스크 여러 개 그쵸. 팔아먹은 시점에서 작정하고 사기 친 거긴 한데 네. 그러니까 실제로 물건이 있음을 이제 그런 식으로 채운 거야. 실제 증류소가 있긴 한 거죠. 증류소가 있긴 해. 왜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한번 재미 보니까 이제 이거 한탕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나중에 커지면 증산해가지고 덮으려 그랬는지. 그러니까 따갑대 하려고 했던 건지 그건 모르겠어. 따갑대. 그냥 아무튼 이제 실제로 캐스크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캐스크를 판 거야. 그러네요. 그래서 거의 왜냐면 그게 언제 알려졌냐면 이 회사가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이제 인수하겠다고 실사줘서 들어갔다고 밝혀진 거야. 장부랑 실제 실물이랑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심지어 그 낸트 위스키는 호주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타즈마니아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타즈마니안 위스키가 유명하기도 한데 반대로 이제 호주 사람들도 타즈마니아 잘 안 가. 멀잖아. 네. 가긴 하겠지만 쉽게 옆 동네 가듯이 가는 게 아니고 특히 호주는 땅이 넓잖아. 그러니까 검증이 잘 안 되는 거야. 아, 누가 계속 가서 확인하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준비가 할 시간이 있는 거야. 누가 시드니에서 온다 그러면 캐스크 갈아 껴서 보여주고 증류는 계속 하고 있잖아. 그 통에 넣을 때 45도로 넣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게 한국에서 한국 위스키를 사도 생길 수 있는 문제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영국에 있는 캐스크, 미국에 있는 캐스크 뭘 믿고? 그러게요.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사지? 특히나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그런 이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어. 이게 이제 제3세계 위스키들이 가진 문제긴 한데 영국은 있거든.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영국도 사기가 엄청나게 많이 쳐. 최근까지도 대형 사기 사건이 있었거든. 자, 이제 소유권 인증 문서가 영국은 정부 발행 문서로 나와. 정부 발행까지는 아니고 이제 뭐냐면 웨어하우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예. 이게 아까 얘기한 렌트 증류소도 그렇고 전 세계 대부분은 숙성할 수 있는 면허가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별도의 숙성 전용 면허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영국은 옛날부터 있었잖아. 네,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소유권이 이전됐음을 이 웨어하우스가 정부에 신고를 해줘. A라는 사람이 이제 B라는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했어요. 그럼 그 딜리버리 오더라 그러거든. 그 딜리버리 오더를 이제 양식을 만들어서 줘. 나라한테. 아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냐면 이제 웨어하우스에 줘. 웨어하우스에 주면 웨어하우스가 신고를 해. 이 사람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그거를 영국은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잘 안 돼 있거든. 근데 영국이 그 돼 있어도 사기를 치거든. 있어도 쳐. 없으면 뭐. 그리고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되게 캐스크 브로커들이 많아. 영국 특히 영국 회사들 뭐 싱가포르, 홍콩 많은데 많이 물린다. 그런 브로커한테는 다. 뭐냐면 아까 똑같은 거야. 샀는데 영국 거야. 근데 딜리버리 오더를 안 줘. 안 줄라 그래. 대신에 자기네들이 이제 보증서를 만들어서 줘. 아무 효력 없는. 효력 없는. 투자했으니 믿고 하세요. 왜냐면 그러니까 개인이 몇 개더라? 5개 미만인가는 개인이 소유해도 돼. 캐스크. 영국 법상. 아, 더 이상 늘어나면 법적인 그 면허가 있어야 되는 늘어나면 거고. 그 와우거라고 WOWGR이라는 그 면허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웨어하우스 오브 위스키 앤 굿즈인가 뭐 해갖고 그 면허가 있어야 되거든. 그 면허를 이제 이 거래처 브로커가 믿을만하다 그러면 그냥 그 와우거 면허 취득하지 않고 하면 이제 세금 내고 복잡해지니까 이 회사가 대신 보관해주는 식으로 해서 갖고 있을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 근데 이제 내가 이 브로커를 믿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브로커 통해서 사면
살 때 수수료 내고 사고 팔 때 수수료 내고 팔겠지. 브로커한테. 응, 브로커한테. 그리고 또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가격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 개인은. 내가 오늘 10,000파운드 주고 샀는데 10년 뒤에 2만이 될지 아니면 그대로 만일지 정보도 잘 안 주고, 실제로 이 10년 뒤에 2만이 됐는데 브로커가 나한테 보니까 요즘 인기가 없어서 15,000이에요 라고 구라를 쳐도 알 수가 없어. 내가 현업이 없잖아. 그러네. 현업이 시세를 없으니까 캐스크가 알아보고. 어디서 얼마에 팔리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네. 이걸 현업을 하는 사람들은 알지. 왜 이렇게 비싸지 캐스크가? 그럼 안 사면 되는데 이 정보가 굉장히 제한돼 있지. 그래서 이제 개인이 캐스크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이어지는 거야. 수익 문제야. 아, 팔았을 때도. 수익 문제 뭐냐면 아까 연 20%라고 얘기했잖아. 예.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아까 그 나이트 프랭크 그 인덱스가 또 나오는데, 사람들이 캐스크 투자를 권유할 때 이 지표를 갖고 권유를 해. 좋은 증류소, 좋은 캐스크 사면 500%, 600% 나와요 라고 얘기하고, 적어도 그게 아니더라도 연간 20% 정도 기대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20%의 수익률이 선형 그래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아니야. 이렇게 있다가 살짝 두고 이렇게 있다 살짝 두고 이런 식으로 가. 뭐냐면 뉴메이크를 샀어. 뭐 대충 증류소 딘스턴이라고 하자. 딘스턴 뉴메이크를 뭐 2,000파운드 주고 샀다 치자고. 3년 뒤면 그게 막 갑자기 20%씩 뛰니까 3,000파운드가 되고 그럴 것 같잖아. 안 그래? 뭐냐면 이 상품화가 될 수 있는 캐스크가 아니라 그냥 상품화가 되는 중인 캐스크들은 결국은 존버를 그러니까 기다릴 사람 외에는 팔 데가 없어. 그래. 그치? 그러면 그 기다릴 사람은 전문 투자가거나 투자 브로커거나 이런 사람들이야. 실제로 병입해서 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격 다 뻔하니까 가격이 올 수가 없어.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언제 튀느냐? 그럼 보통 한 7, 8년. 누군가 병입할 수도 있을 타이밍. 7, 8년 아니면 뭐 10, 12 이 정도 타이밍에 가격이 올라. 그러니까 수요가 요는 생길 뭐냐면 때. 한 7년 될 때까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오른단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같이 돼버리는 거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러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20%라고 해도 그게 엑시트 했을 때, 그러니까 언제 20년 묵혔을 때 연간 20%라고 얘기하면 20년 존버를 강제로 하게 된다고. 그러네요. 매년 20%가 아닌가. 아니지. 내년에 20% 줄 수 있어? 안 되거든. 안 되죠. 근데 얘기 안 해. 못하죠. 그럼 투자 안 할 거니까. 20년짜리 투자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11년짜리 사서 12년에 파세요. 수수료가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그 다음에 내가 먹어봐야 되는데 먹어보고 11년 돼도 맛있거나 이런 거를 모르잖아. 모르죠.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거야.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가 원래 오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인스타그램 하다 보면 요즘에 카루이자 캐스크 사라고 계속 광고 나와. 네. 그 덴카타라는 회사에서 이제 계속 나오거든. 나 이 얘기하려고 사실 이 주제 끌고 온 거야. 투자하지 말라고. 이 얘기하면 또 욕할 사람 엄청 많을 거거든. 뭐 들어간 사람도 있겠죠. 들어간 사람 있을 거야. 내가 너무 늦게 얘기했나 싶긴 한데, 그러니까 이 관련된 썰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는 일단 카루이자 증류소 자체가 지금 이 둘로 쪼개졌지. 코모로랑 카루이자랑. 네. 그러니까 누가 더 정통성이 있느냐가 좀 아직 논란이 많을 거야. 네. 하나는 회사 이름이 카루이자와 디스틸러스고, 그죠. 하나는 카루이자와 디스틸러리가 따로 있는 거고, 양쪽 다 자기가 원조라고 우길 거고. 그럼 이거 상품화 되고서도 계속 말 나올 거야. 이미 벌써 이미 논란이 있고 시작한 거고. 늘 얘기했잖아.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이 둘 다 예전 증류소 맛 안 나. 그냥 신생이야. 그냥 신생이야. 다만 거기에 이제 이쪽은 이한창이 붙었고 이쪽은 예전 카루이자와 마스터 디스틸러가 붙었고 이 차이인 거고, 마스터 디스틸러가 오고 설비 그대로 써도 그 맛 안 나. 붙을 수가 없지. 신생이야, 생.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나중에 와서 카루이자와 증류소라고 판다고 해서 인정을. 누가 인정해 줄 거냐. 벌써 거기서부터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카루이자와 증류소, 특히 그 덴카타 관련된 거 난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돈이 없는 건지 엑시트를 빨리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미 증류소 지어놓고 증류하면서 그 투자 회사를 붙였어. 그게 덴카타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 쪽은 미국의 그 위스키 전문 투자하는 회사를 붙여서 오너스를 팔고 미국 이외 지역은 덴카타가 담당을 한단 말이야. 6만 파운드였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6만 파운드면 그 무기명 스카치 30년급을 살 수 있는 정도야. 근데 그거를 뉴메이크에다가 때려 박으라는 거야. 미쳤냐. 그러니까 한 병에 거의 100만 원이 넘지. 그 쉐리 버시라고 하자고. 이제 단순하게 나눠봐. 6만 파운드면은 600병으로 나누면 얼마야? 100파운드인가? 100펀드. 100파운드. 그러니까 뉴메이크를 한 병에 100파운드 주고 파는 거야. 100파운드 싼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나 지금 쉐리 버시인지 혹세든지 지금 잘 모르겠거든. 이거는 뭐냐면 그게 10년짜리가 나와서 그 10년짜리 위스키 분명히 증발도 있을 거고 뭐 실제 병입 비용도 있을 거고 할 건데 그 정도 밸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냉정하게 생각해봐. 말도 안 되지. 나 같으면 뭐 물론 이제 사람의 보는 관점 따라 다르긴 한데 나 같으면 10년 뒤에 그거 2배 3배 주고 필요하면 사서 먹겠어. 이거 너무 리스크가 커. 그쵸. 리스크가 엄청 크다. 꼭 이거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뭐 특히 최근 신생들 일본 신생들이 지금 장난 아니야. 캐스값 너무 비싸. 맞아. 재패니즈면 다 오케이. 될 것처럼 네. 이렇게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된다. 눈먼 돈 빨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쎄하게 드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할 거는 이렇게 캐스크를 샀다고 했을 때 과연 내 마음대로 진행될 거냐. 이게 실패가 될 수도 있다. 뭐냐면 첫 번째 아까 20% 얘기했잖아. 네. 20%에서 얘기 안 해주는 게 있어. 세금이나 수수료 이런 거 다. 그러니까 뭐 그런 구체적인 것도 얘기 안 하지. 음. 그다음에 정보를 제대로 안 줘. 아까 얘기했잖아.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 실패했을 때 손해 볼 수 있는 거 다 얘기를 안 해줘. 잘. 예를 들면 이제 정보를 얘기 안 해줌으로 인해서 뭐 아까 내가 그 렌트 위스키 얘기했지만 비슷한 얘는 증류소라도 있었지. 영국에 최근에 있었던 것도 그게 있어. 증류소는 없어. 증류소는 없는데 아까 카루이자와처럼 1930년대에 망한 증류소야. 그 증류소 이름이 그랜드 둘리 증류소라는 거를 이제 어떤 사람이 이름을 써가지고 이제 새로 만들었다 이거야. 자기가 증류소를 옛날 과거에 그런 걸 계승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뭐냐면 사진을 합성을 해가지고 증류소가 있는 것처럼 만든 다음에 네. 이 캐스크를 다른 증류소 소싱해서 헤드만 바꿔서 팔았어. 자기 증류소도 아닌데 증류소도 없고. 싸게 사와가지고 그레인 같은 거 싸게 사와서 담은 다음에 이 증류소에 하고 팔았어.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야. 최근인가요? 90년대. 그리고 또 뭐냐면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이제 캐스크 갈아 끼기 이런 거 없는 여러 사람한테 팔기도 실제로 10년간 몇 번씩 일어나고 했어. 그러니까 일단 사기 위험성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증발량 같은 거 얘기 안 해줘.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아마 내가 자료 내가 줄 건데 자 내가 최근에 아드모어 쉐리 벗을 4개를 샀어. 자 생각을 해봐. 스카치 연간 증발량이 2%야. 근데 그 실제 계량한 거 보잖아. 어떤 거는 2%가 아니라 5%씩 날아간 것도 있고 어떤 건 1%가 날아간 게 있어. 그러면 이제 평균을 내면 2%라는 거겠지. 그죠? 나는 보니까 평균 내보니까 2.5%더라. 조금 많이 날랐네요. 좀 많이 날라갔지. 도수도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더라. 그럼 뭐냐면 얘가 금같이 어디 날아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엔제스 시어가 일어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100개를 사면 이게 별 문제가 안 돼. 100개 중에 어떤 건 페일일 거고 어떤 건 석세스일 거니까. 근데 내가 한두 개 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누가 책임질 거야? 바로 손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진짜 현업 관련된 얘기인데 아무 위스키, 아무 캐스크에 숙성하면 아무 위스키가 된다. 그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내가 여기서 이름을-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긴 그렇긴 했지만 그냥 얘기할게. 글렌고인 네. 독병으로 나오는 거 있어. 네. 그러니까 정말 글렌고인이 지금처럼 이렇게 확 뜨기 전에 산 원액들, 뭐 이건 글렌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증류소도 마찬가지야. 리필 캐스크에 넣어놓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까먹은 애들 있거든. 보면 색깔이 희멀게 별로 안 좋아. 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그러니까 좋은 증류소 원액을 좋은 캐스크에 소싱을 해서 잘 숙성하면 제값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나 개인이 투자한다 그러면 그거 할 수 있어? 쉐리 캐스크 어디서 소싱할 건데? 소싱해온 쉐리 캐스크가 좋을까? 실제로 볼 거야? 알 수도 없죠. 만약에 내가 좋은 걸 샀어. 근데 이제 뭐 웨어하우스에서 이걸로 교체해 주세요 했는데 똑같은 좋은 거? 거네? 그럼 다른 싸구려 캐스크랑 바꿔서 껴서 알아? 몰라. 이거 리스크 굉장히 큰 거야. 그러네. 내가 직접 스페인에서 사서 그거 들고 배 타서 갖다 주고 내가 직접 하지 않는 이상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면 업자들끼리는 어느 정도 그래도 믿고 할 수 있는 게 있겠지만 개인은 정말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겠다. 그러니까 먹어보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 먹어보고 살 수 있는 위스키는 남들이 안 사는 위스키야. 물론 이제 방법을 살 수는 있지. 그러려면 내가 많이 사야 돼. 그쵸? 그럼 줄 수도 있어. 한번 그렇죠. 먹어보죠. 근데 뭐 이렇게 소액으로 하는데 엔젤 쉐어도 관리가 안 돼, 캐스크도 관리가 안 돼, 힘들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그랬잖아. 위스키 브로커가 이제 팔 때가 있다고. 브로커한테 팔 수도 있고 블렌더한테 팔 수도 있고 독병업체한테 팔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그거야. 대량으로, 그 사람들은 대량으로 샀다 팔아. 굳이 하나하나 폼들여보면서 하나하나 하려 그러면 되게 힘들어. 그 뭐냐면 나 같은 싱글 캐스크 하는 업자들은 살 수도 있지. 그죠? 근데 그 블렌더들은 안 사. 왜냐면 보통 뭐 컴파스 박스 생각을 해봐라. 10개 20개 갖고는 안 될걸 거기는? 그쵸? 그럼 이제 뭔가 블렌딩 하려고 샀는데 똑같은 빈티지 똑같은 품질 10개 20개 못 사면 아예 안 사지. 굳이 하나를. 그리고 이제 그 싱글 캐스크 병입한 나 같은 사람도 가격 안 맞으면 안 사지. 브로커 껴서 파는데 그러니까 투자자의 이득과 브로커의 수익과 다 껴주고 살 정도면 굉장히 비싸겠지. 그런 캐스크들 많이 보거든. 안 사지. 왜냐면 얘기했잖아. 개인이 산 캐스크는 관리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럼 이제 샘플 먹어보기 전에 안 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샘플을 먹어볼 수 있는데도 너무 맛있어서 이건 비싼 돈 주고 사야 돼, 아니면 가격 때문에 잘 안 사고. 그럼 질문이 있는데 음, 이 캐스크를 궁금해서 사보고 싶은데 샘플을 달라 했어요. 그 위스키의 샘플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와, 어떻게 믿어? 아찔하네. 대부분 이제 그런 걸 속이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절차적으로 투명한 게 아니라 정말 신뢰로 트러스트로. 거래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거야. 이런 이제 현물 투자 정말 위험하다고.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게 내가 오늘 얘기했는데 이 리스크들 다 알고 뜻이 있어서 하겠다는 오케이. 근데 이 얘기 듣고서도 이런 리스크가 있어요라는 거를 이제 알고선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할 거는 캐스크 쉐어. 야, 이것도 내가 얘기해야지 하고 하려고 했던 소스 중에 하나인데, 일본이야. 자꾸 일본 일이 나오는데 얼마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6만엔이었나? 병당? 아니다. 2병 나오는데 6만엔인가 그랬던 것 같아. 어디가요? 그 한유 증류소였던 것 같은데 어떤 투자회사가 붙어서 캐스크 하나 해가지고 뭐 10년 숙성했나 뭐 해가지고 쪼개서 파는 거야. 대략 2리터 정도 이제 스피릿을, 예를 들면 쉐리 버시다 그럼 500리터잖아. 그러면 이제 250구자를 모집을 하는 거야. 네가 한 구자를 사면 두 병 정도 나와요 라고 10년 뒤에 2병 나오고 그게 6만엔이야. 이렇게 해서 판 거야. 쉐어링 프로그램을 판 거지. 한 병에 3만엔이네. 한 병에 3만엔이면 싼가? 모르죠. 모르지. 한유 증류소가 기존에 있던 증류소 아니고 또 신생이잖아. 맛있을까? 모르지.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봐. 3만엔을 그냥 정기금에다 넣어놓으면 10년 뒤에 얼마일 것 같냐. 그러니까 되게 현혹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현물은 10년 뒤에 받는데 내가 지금 돈 3만 행이면 실제로는 한 4, 5만 행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복리로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한 4, 5만 행짜리 한 병 25,000행 쉽지 않지. 캐스크 쉐어 프로그램 원래부터 있었어.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라싸이 증류소가 오피셜로 운영하는 게 있고, 라싸이?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제 홈페이지들이 있어. 그런 걸 중개해준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는 나쁜 게 아니야. 네. 왜냐면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내가 궁금한 수를 싸게 먹는 거야. 원래 취지는 그거야. 근데 이걸 투자로 변신시키니까 문제인 거지. 봐라. 이제 아까 그 투자 회사가 캐스크 사서 한대. 그럼 이제 내가 드는 생각은 그래서 라벨 뭘로 해요? 한이 오피셜인가요? 가치가 그러니까 캐스크 쉐어 프로그램들 다 그래. 독병이잖아. 결국은 독병이네요. 그러니까 오피셜로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증류소랑 손잡고 라싸이가 그렇게 하고 있어. 캐스크 쉐어 하는 회사랑 라싸이랑 손잡고 오피셜로 하는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은 독병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라벨 뭘로 할 건데? 그러니까 위스키의 이제 가치를,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가치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 라벨이거든. 그러면 라벨 그냥 화연색 종이에 증류소하고 앱이면 써서 주는 거 아니면 무슨 브랜드냐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지. 그 다음에 병입하는 타이밍 내가 못 잡잖아. 그렇죠. 내가 샘플도 못 먹어보잖아. 못 먹어보죠. 이거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 다만 이제 이거를 이제 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면 그 왜 크라우드 펀딩 하잖아. 뭐 예를 들면 반지에 끼는 마우스 막 이런 거 신기하다 궁금해하면서 하잖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약간 힙한 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나 좀 이제 재밌어 보이는 거 싸게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하겠지만, 이거를 마치 이제 아까 그 일본 그 기사들 보면 마치 소액으로 큰 재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투자 상품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부킹이.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된다. 캐스크 쉐어는 되게 이제 정말 필요한 사람들, 그다음에 특이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신생 궁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야. 그렇죠. 다만 기다려야 돼. 그렇죠. 그리고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 회사를 믿을 수 있냐 이거야. 중개인을 믿을 수 있냐고. 그럼 뭐 예를 들면 3년 기다리셔야 돼요. 3년 동안 내 돈 먹고 날릴 수도 있고. 나를 수도 있고, 뭐 2병씩 보장해드리기로 했는데 증벌량이 너무 개쩔어서요 1리터짜리 한 병으로 할게요. 그래놓고 자기들이 빼돌릴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뭐 크라우드 펀딩이 늘 반쯤은 돈 버리는 거로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라서, 아까 뭐 증류소랑 연계해서 한 경우를 제외하면 네. 신뢰도가 빵점에 가깝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를 이제 재미로 할 수 있는 건 오케이. 근데 이거 절대 투자로 생각하지 마라. 엑시트 똑같아. 아까 그 처음에 얘기했던 병 사는 거랑 똑같아. 어떻게 팔 건데? 살 사람이 있긴 함? 먹을 것만 해. 먹을 거면 돈 버리는 셈 치고 하라. 그걸 투자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불법적인 거 끼면 불법이라고 써두고 다니지 말라고. 라고 이제 나는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그런 얘기야. 이렇게 막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 이건 이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투자하세요 했는데 정말 좋으면 당신이 하세요. 나한테 권유 안 하죠. 반쯤 사기야. 솔직히 NFT도 그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도 난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현업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 NFT도 현업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인데, 이거를 투자라는 명목으로 본질과는 관계없는 투자를 유도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지. 막 코인도 막 이상한 코인 만들어가지고 펌핑하고 막 털어먹고, 주식 작전주랑 뭐가 다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정말 예를 들면 뭐 특정 증류소를 좋아해서 이 증류소의 위스키를 내가 먹고 싶어서 산다. 계속 뭐 린도어스, 오너스 가입해서 매년 하나씩 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정을 갖고 뭘 하면서 투자 생각 안 하고 하는 거면 그게 우연치 않게 투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냥 나스닥 사세요. 미국 주식 사시고 펀드 드시고 적금 드시고 그게 훨씬 낫다.
그거 번 돈으로 술 사 먹는 게 낫다 이거야. 사실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나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거야. 왜 불리할까요? 나는 이제 술을 만드는 사람이라, 수입하고 만드는 사람이라, 위스키는 특히나 이런 나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로 마시는 양보다 많은 양을 팔아야 돼. 그렇죠. 내가 술을 내놓으면, 예를 들면 이걸 내놓으면 한 달 뒤에 또 이걸 내놔. 그러면 이걸 산 사람이 이거 다 먹고 이거 사고 이러지 않거든. 이거 다 먹는데 엄청 오래 걸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게 해야 돼. 이것도 한 병이 아니라 2병, 3병 사게 해야 돼. 과잉 소비의 시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투자라는 이제 이름으로 광풍이 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과잉 소비를 조장하는 거야. 사실 그게 내 입장에서는 필요해. 들어가죠. 좀 더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게 하는 거. 뭐 비슷해. 뭐 어떤 소비되든 다 마찬가지야. 그 예를 들면 옷 같은 것도 그렇잖아. 예전에는 옷 사면 해질 때까지 입었어. 수선해서 입고. 그렇죠. 재수명 될 때까지 입고 나서 옷을 샀다고. 음. 지금은 어떠냐? 한철 입고 버리지 못 사니까. 그러면서 계속 사잖아. 그렇게 과잉 소비를 해주니까 기업이 성장하는 거거든. 그렇죠. 뭐 차도 마찬가지. 보통 예전처럼 차 사서 터질 20년, 때까지. 30년 폐차될 때까지 굴리는 게 아니라 한 뭐 짧으면 1, 2년, 뭐 길어도 한 10년 내에 팔고 새 차 사잖아. 그것도 과잉 소비거든. 그런 과잉 소비를 조장하는 게 나한테는 좋은데, 내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과잉 소비보다도 일단 이런 거에서 투자 같은 거는 너무 쉽게 이 용어를 남발하지 않았으면, 좀 제대로 알고, 정 모르겠으면 저한테 DM 보내세요. 알려줄게. 물론 다 답변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좀 뭔가 현혹돼서 주변에 누군가가 야, 위스키 비전 있어 투자하자 이렇게 했을 때 쉽게 넘어가지 말라고. 이런 절차적 문제가 있고 리스크가 있다. 근데 이거 다 알고도 하겠다 그러면 그건 오케이. 그 리스크 감당할 만하다. 그런 절차 내가 직접 공부해서 하겠다. 오케이. 근데 모르고 막연하게 연간 20%, 뭐 최대 현혹되지 600%, 뭐 맥켈란 에디션이 얼마가 올랐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현혹되지 말아야 돼. 오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 핵심은 그거야. 좋으면 자기가 했겠죠. 궁금한 거. 본인이 투자해본 적이 없어서 궁금한 게 없음. 해봤죠. 아 그래? 저도 실체 없는 해외 선물 이런 거 해봤다가 아 그래? 야수의 심장 하다가 이제 날려먹고 난 투자가 안 맞네 이러고 이제. 아니 이게 대부분 투자는 알아도 실패해. 아니 생각을 해봐라. 주식이 전문가가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은 다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야지. 그쵸. 실제로 그 모의 투자 대회 같은 거 하면 가만히 있는 애들이 가만히 있는 사람 1등하고 이런 거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야. 알아도 실패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도 내가 알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고 당한다는 거지. 어렵네. 아무튼 너무 또 어그로 끄는 제목 만들지 말고. 다 제 책임으로 떠넘기시는 건가요? 아 그렇지. 하여튼 술도 맛있게 드시고 오늘 여기서 끝.